안녕하세요. 한 주간 한국과 미국 시장이 남긴 것, 그리고 우리 자산 배분에 주는 힌트를 정리한 주간 자산 배분 브리핑입니다. 한국은 7월 2일, 미국도 7월 2일 종가 기준입니다. 이번 주는 한마디로 한국과 미국이 정반대로 움직인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는 목요일 7% 넘게 급락했다가 금요일 6% 가까이 반등하며 8,000선을 되찾아 주간으로는 4% 가까운 하락으로 마쳤고, 미국 S&P 500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미국은 고용이 나빠지자 금리 인상 걱정이 줄며 지수가 올랐고, 한국은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와 환율, 금리 인상 우려가 겹쳤습니다. 두 시장 모두 반도체에서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산군별 주간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큰 코스피 200이 5% 빠지며 가장 크게 밀렸고, 반도체 비중이 작은 코스닥은 오히려 2% 올라 선방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금리 인상 우려가 줄며 상승했고, 금은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성적을 가른 건 결국 반도체였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코스피는 7월 2일 하루에만 8% 가까이 빠졌다가 다음날 6% 가까이 반등하며 8,000선을 되찾았습니다. 앞선 6월 26일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며 변동성 지표가 사상 최고를 찍었죠. 외국인은 6월 한 달 48조 원어치를 팔았는데 대부분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반도체 자체는 디램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만큼 좋은데 지나친 쏠림이 하락을 키운 셈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도체 한 곳에 몰린 비중을 줄이고 조선이나 방산, 전력기기, 금융처럼 다른 업종으로 분산을 검토할 국면입니다. 7월 16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채권은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무난합니다. 환율이 1,550원 방어선에 있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6월 고용이 5만 7천 증가에 그쳐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반겼습니다. 고용이 식으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줄어든다는 계산이었죠. 워시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완화됐다며 인상 시급성을 낮췄습니다. 그 사이 반도체와 기술주에서 빠진 돈이 금융주로 이동하는 로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 위험이 뒤로 밀리면서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됐습니다. 다만 완화가 아니라 긴축이 오래간다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반도체 밖 금융과 방산, 산업재 같은 대형주로 시장의 폭이 넓어지는 데 주목할 만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처럼 같은 주에 미국은 오르고 한국은 빠졌는데 미국의 강세가 한국 반등의 힌트가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글로벌 대형 기관들의 시각도 정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식 비중 확대, 채권 비중 축소를 권했고 JP모건은 금 목표가를 온수당 6,300달러로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짧은 만기 국채와 우량 회사 채를, 블랙록은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는 크레딧을 선호했습니다. 공통점은 주식은 미국 중심, 금은 구조적 강세, 채권은 선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국면을 신호로 정리하면 미국은 위험 선호가 살아나는 쪽, 한국은 공포가 정점을 지나 방향을 찾는 쪽입니다. 금리와 달러가 완만하게 되돌려지는 건 신흥국과 금의 우호적입니다. 다만 반도체 밸류에이션, 원화 1,550원, 금통위 인상 가운데 어느 하나만 흔들려도 국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자산 배분 스탠스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은 비중 확대, 한국 주식은 선별과 분산, 채권은 만기를 짧게, 금은 구조적으로 비중 확대, 달러와 현금은 소폭 축소입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예측이 아니라 어디를 보면 되는지에 대한 참고입니다. 다음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7월 8일 미국 연준 의사록, 그리고 7월 16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가 이번 달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됩니다. 환율 1,550원 방어선과 반도체 디램 가격, 외국인과 연금 수급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공개된 데이터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자산 배분에 도움이 되는 정리로 찾아뵙겠습니다.